예, 오늘은 좀 제가 여기 저희 지방 김제로 배우면 제 컨텐츠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되네. 이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는데 선거날이라서인지 선거 소리가 아주 전봇대 옆에다가 노지를 거다가 세워놓는데 사정이 있어 딴 데 다 세워놨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줄까요? 좀 새로운 좀 약간 도전적인 기법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스캔 프로그램 보면 이게 못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카메라를 끄고 자, 오늘은 제가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나라 한번 역사 픽션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제가 탐색하고 탐방한 거 답사한 걸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70%도 확증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일단 그냥 역사 소설적인 관점을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기존에 있는 그 역사 우리가 배웠던 학교 배웠던 역사 책보다 더 정확한 아마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어디까지 오류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항상 고지합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게 70%의 확증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저기 강의를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70%는 약하지 않냐고. 그래도 한 90% 100%까지 안 해도 뭐 99%까지는 9%까지는 돼야지 않냐고. 근데 그렇게까지 확증하게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99.9%의 확실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증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제가 하니까 제 옛날 심리 상담했던 저기 선생님 그 남자 선생님이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우리 저기 주치 상담 선생님 남자 선생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왜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저기 공식적인 증명과 뭐 과학적인 뭐 증명 뭐 이게 시각적으로 데이터로 내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자체도 그것도 약간 통계학적인 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A라는 사건이 어떤 사람은 상황이 B라고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C라고 얘기해. 그리고 역사 기록에는 D로 기록돼 있어. A라는 그 상황이 잘못된 거죠. D로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D로 기록이 돼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A 기록이 맞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찾아내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가 뭐 물품 증거가 없어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증명을 하는 방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걸 한 목소리로 한 사건이 똑같다는 걸 이렇게 이제 저기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이게 경험 정보를 꺼내거나 아니면 여러 저기 차원적인 정보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말 들었지만 정보는 정보로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맹신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정보가 들어오고 하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해요. 이 정보가 거짓 정보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인지.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즘 이제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서 예전 같은 책이나 옛날 같은 인터넷 발달 없을 때는 뭐 무슨 옥스퍼드 대학의 뭐 그 대백 무슨 큰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요즘 인터넷이 이게 발달이 돼서 쉽게 찾아내요. 그냥 이게 그냥 키보드로 그냥 검색만 두드리면 어지간한 자료들이 쉽게 찾아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명상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현장 답사를 가요. 그래서 제가 외국 쪽 관할에서는 제가 어지간한 얘기를 안 해요. 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부분 역사적인 이야기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쪽 이쪽 북한 쪽도 제가 얘기를 안 꺼내요. 왜냐면 북쪽을 내가 넘어가 본 적이 38선을 넘어가 본 적이 없. 38선은 넘어가구나. 38선은 넘어갔는데 휴전선은 넘어간 적이 없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이제 제가 정보는 있지만 가서 이제 제가 이게 답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있어야 저기 좀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하는 게 제 직접 찾아가서 답사를 한 거를 이제 이게 확신이 70% 이상이 섰을 때만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찾고 그 옛날에 과거의 조각조각을 찾아서 맞춰주면 그게 그거 자체가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두 작업을 제가 미리 이게 초석이라고 하죠. 이게 바둑에서 첫 번째 둔 걸 제가 초석을 먼저 깔고 이제 뒤에 따라오시는 후학분들이 다음 돌을 이제 놓는 거로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초석을 놓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후 삼국 시대는 다들 아시죠, 뭐. 자, 옛날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원래 있죠. 이제 저 한반도 여기 압록강, 두만강 저기 북한 고구려라고 하죠. 고구리 고구리 일단 고구려라고 하겠습니다. 고구리. 원래 고구려가 아니라 병청이 정확히 이제 얘 명칭은 구리입니다. 이름이. 그럼 왜 우리는 고구려라고 하냐?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제 원래 고려가 구리라는 나라 이제 구리가 나중에 고려라는 이제 려로 이제 이게 이름이 이제 이게 말이 이제 그렇게 돼요. 구려에 원래 구려가 뭐냐면 이제 지역마다 그 이름이 다 틀린데 구리 우리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 있죠. 우리 저기 전선들 있죠. 전선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자제품 안에 전선이 뭐야 다 구리선이 깔려 있잖아요. 그 구리예요. 그 금속의 그 구리. 이게 동이라고 안 되면 동은 이게 뭐냐 청동을 이게 청동을 동이라고 보통 하죠. 이게 주석과 구리를 이게 합성한 합금이라고 그러죠. 메탈. 그게 청동이고 그러면 단단해져요. 근데 구리 상태는 굉장히 여들여들해요. 변형이 잘 되고. 여기다가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조개 껍데기가 이제 주석 성분이거든요. 조개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게 거기다 이게 좀 약간 이게 옛날에 이게 담금 지을 때 거기다 섞어가지고 넣어 이제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불에다 달구면 얘가 이제 시뻘겋게 이제 약간 반 액체 상태로 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걸 두드리면 같이 이게 단조를 하면서 두드리면서 그때 이제 조개 껍데기를 넣어요. 그럼 조개 껍데기 자체가 주석 성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청동은 주석과 구리가 합성이 된 게 청동이고 황동은 아연 맞나? 하여튼 아연과 구리가 합성이 돼서 황동이잖아요. 색깔이 황금처럼 황금색이라 해서 황동이라고 해요. 그 아연을 합금을 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청동기 했더니 이제 청동을 써요. 그래서 그때 그냥 청동 자체도 구리라고 다 했어요, 그냥.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청동이 먼저 이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먼저 구리가 발견이 되고 구리가 이제 전 인류가 이게 덩어리 어디다 모아놓은 걸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두드려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모양이 변형되니까 칼 같은 거나 이제
뭐 이제 청동 거울이나 농기구나 이제 뭐 이런 데다 이제 쓴 거야. 이제 무기 같은 거 쓰다 보니까 대단한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뭘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고 더 단단해지 어떻게 보면 더 저기 강하게 만들까 검을 구리 검을 갖다 다 단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개 껍질 넣으니까 이제 이게 천신들이 그때 이제 이게 알려줘요. 이제 보통 선몽이나 이렇게 문득 알려줘요 그거를. 그러면 조개 껍질 넣어볼까? 뭐 저기 밑자에 본전인데 한번 넣어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청동기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청동기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정복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구리는 아시겠지만 이 구리선 이렇게 휘면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휘어져 버리잖아요. 연해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로서 그렇게 적합도가 높지 않은데 여기다 주석을 섞으면서 청동이 되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럼 무기로서의 최첨단 그 저기 뭐냐 이제 엑스칼리버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더왕의 마치 엑스칼리버처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보통 문명이 정복 전쟁이 정복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청동이 발견될 때부터 그때부터 정복 사업이 시작돼요. 구리 가지고는 정복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복 사업이 이게 청동이 발견되면 압도적인 그 청동 검이나 이런 무기 기술로 이런 다른 데는 청동이 있어도 뭐 이렇게 사치품이나 악기나 가야금처럼 악기나 아니면 주술사들이 쓰는 이게 거울이나 이런 아니면 귀금속 듣잖아요. 이게 뭐 코걸이나 옛날에 아니면 저기 귀걸이나 반지 같은데 이제 이런 거로 사용돼. 왜냐면 이게 변형이 잘 되거든요. 이 특징이. 그래서 이게 귀금속으로 변형을 조각 같은 걸 잘 시키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근데 이걸 갖다 무기 체제로 이제 중앙집권화되면서 무기 체제로 집중화한 나라들이 청동을 한 나라들이 정복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청동을 쓰면 다른 데에서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저기 뭐야 거의 무기 체제가 거의 선사 시대예요. 이제 저기 뭐냐 동으로 된 저기 금속 무기들이 금으로 된 무기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약해서 청동에 비하면 그냥 저기 칼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냥 가래떡 그냥 저기 가래떡 쓸듯이 가래떡 쓸듯이 그냥 썰어져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정복전쟁이 인류에서 언제부터 생겼냐면 청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복전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도 실질적으로 청동 기술을 발달을 해서 저기 그럼 옛날에 부여나 그 다른 나라도 청동 그때도 다 청동 기술이 있어요. 원래 청동 기술이 최초로 어디서 발달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산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청동 문명이 최초로 거기서 개발이 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명 이게 가끔가다 증상도 분들 이렇게 책잘 내가지고 홍산 문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홍산 문명이 그 홍산 문명이에요. 홍산 문명이 약간 우리 쪽 한반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저기 지정학적으로 하자면 거의 내몽골 지역 지금의 몽골에 가까워요. 오히려 문화권이 몽골 문화권에 가까워요. 중원 문화권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 문화권은 더더욱더 아니에요. 그 청동 문화가 최대로 발달한 게 그때부터 그쪽에서 이제 저기 정복 사업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명이 그때 청동 문명이 최초로 저기 개발이 된 게 홍산 문명이에요. 그 철이 최초로 발견된 게 한나라 한무제 때고. 그래서 옛날에 뭐 구리 때는 이제 고구려 때는 다 청동 문명이 이미 다 발달이 됐죠.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하여튼 원론적으로 다시 또 엉뚱한데 또 세버렸네. 나중에 금속에 대한 문명하고 연관성 강의를 한번 따로 할게. 원래 이번 강의는 그걸 준비한 거 아니니까. 옛날 그럼 고구려고 여기가 백제가 있어. 이제 신라가 있어. 자, 우리는 이제 후삼국 시대를 봤다. 이제 우리나라 그 전부터도 이제 부족국가적 개념인데 이때부터 이제 약간 국가적 개념이 다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백제가 지금 이만큼을 다 먹었냐? 못 먹었어요. 또 이게 여기까지 제대로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잠깐만. 이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또 이거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갈까요? 지금 제가 원래 견훤의 후삼국 시대의 견훤의 그 전주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삼국을 알려면 그 전에 삼국시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보를 먼저 그릴게요. 제가 잘 그리면 못 그려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뭐 저기 요동반도 있고 뭐 산둥반도 있고 이게 맞나? 하여튼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한강이 흐르잖아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뭐 네가 왜 내려오냐? 여기가 그냥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리라고 한 거고 명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원래 구리인데 고구려로 그냥 명칭 가겠습니다. 여기가 한강, 여기가 백제.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백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이번 시간은 하고 삼국시대 강의를 먼저 해야겠구나. 근데 삼국시대에서 잡았는데 이게 백, 여기가 이제 신라, 이제 토종딸의 나라에서 신라.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이렇게 더 깊게 넘어가면 저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냥 중원이라고 할게요. 어느 나라를 지칭을 안 할게요. 그러면 국경선이 그때그때마다 고구려가 요동반도를 먹었다가 뺏겼다가 반도까지 이게 한번 찍었다가 또 올라와요. 고구려가. 그것까지는 저기 제가 생략을 하고 그냥 대충 고구려가 이렇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삼국시대 이해를 하려면 백나라가, 이게 백나라예요. 여기가 지금 온조가 백나라를, 소선호가 다들 아시죠? 고구려에서 추모대왕, 주몽이죠. 우리는 주몽을 하지. 주몽. 누구는 고주몽이 하는데 고씨 아닙니다. 그냥 주몽입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뭐, 연주몽도 아닙니다. 그냥 주몽입니다. 원래는 추몽이에요. 왜 추몽이냐? 활추자에다 꿈몽자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 선화공주, 무슨 선화공주가 맞나? 어머니가 무슨 공주였지? 연화공주였나?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해서 저도. 연화공주인가? 하여튼 거기 뭐냐, 거기 고구려 태자였어요. 이제 거기 이제 태자들끼리 태자 싸움에서 이제 밀리면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그 역적 취급을 받거든요. 추몽이 원래 왕자였는데 부여의 왕자였는데 둘째인가 셋째인가 하여튼 근데 그 첫째 그 형제들한테 밀리죠. 그래 도망 나와요. 궁을 목숨을 보존해 줘서. 그래 나중에 건들건들한 마적이나 산적애들하고 친하게 있다가 이제 요녀상성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마적질을 해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왕실 저거라고 나중에 이제 마적 두목이 돼서 얼떨결에 이제 연시 그쪽 네 개의 부족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요. 연시 부족은 돈을 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군대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적이나 해적이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명나라도 해적이 세운 나라예요. 해적이 세운 나라들 역사적으로 좀 있어요. 이 얘기하면 그 나라들 역사학자들 벌컥 일어날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를 해적이 세운 개풀 같은 뭔 거지 같은 소리냐.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해적, 산적, 마적들이 세운 나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다루고 저거는 여기는 삼국시대 하면 원래 여기가 백나라예요. 근데 고구려가 광고터 대왕 때 백나라가 국경 다 뺏겨요.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이 이제 정복 사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요거는 사서였기 때문에 입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게 픽션으로 그냥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백제 영토가 이렇게 돼요. 고구려는 그 국내상 중에 요청이나 이게 조그만 했어요. 백제보다 더 작은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요맨했어요. 고구려가 옛날에는 그 전복 사업 하기 전에 조그만 했어. 그 압록강 끼고 그리고 이제 옆에 연합부족들하고 이제 이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커질 때였어요. 그 당시에 백제는 여기를 압록강이구나. 압록강이잖아. 여기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선호가 나라가 이제 크니까 나라를 쪼개서 다스려요. 왜냐면 이게 백길 따라 이게 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백제는 백길로 다 움직여요. 육로길은 거의 없어. 다 무조건 배로 다 수송이 돼요. 물자나 인력들이.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백나라가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었냐? 여기 밑에 정확히 따지면 여기 안쪽은 완전 딴 나라 세상이고 여기 해안가 쪽으로만 이렇게 국가 저기 부족 연맹체로 해가지고 이 금강 유역권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익산 쪽 있잖아요. 여기 익산을 들어오려면 예전에 다 금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강경을 거쳐서 이제 걸어가지고 아니면 저기 천 따라서 이제 익산으로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 최남쪽 저기 국경선이 백제가 이전 때는 어디냐면 금강 따라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한 익산 정도? 전주도 거기 옛날엔 전주도 거기는 완전히 딴 세상 도인들이나 들어가고 거기는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지금의 전주 그 도시 자리도 다. 완전 도인들이 가끔가다 도딱다 거기서 저기 뒤지고 막 그런 땅이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던 땅.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럼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익산, 금마, 봉동까지는 들어가구나. 거기까지 이제 제나라하고 이제 그걸 라인으로 해서 위에 황해도 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저기 평양성이 다 고구려성이라니 원래 평양성이 백제 땅이었어요. 백제 수도가 옛날에 처음 옛날에 백제 원조가 세울 때 백제성이 평양 지금 평양 있잖아요. 그 평양성이 옛날 백제의 그 원조가 세운 수도였어요. 거기가 그 한성이 수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게 저기 김유신이 이제 저기 그 하면서 백제 저기 그 역사를 갖다 완전히 밟아버려 다 짓밟아버려 그냥. 그래 기록이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인가 그 기록이 이제 백제에 대한 기록이 다 뻥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면 백제에 대한 그 정신을 죽이려면 신라가 이제 점령군이잖아. 어떤 점령을 했잖아. 그럼 이 백제라는 나라를 정복을 했으면 이 나라의 혼을 갖다가 이제 짓밟아야 돼요. 확실히 밟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 이제 견훤 같은 애가 또 나와. 백제를 다시 이제 부흥한다고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역사를 갖다가 확실히 밟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그때 이제 김유신이 이제 저기 다 이게 통일을 하고 이제 저기 백제의 이제 문화와 역사를 다 밟아 없애버려요 그냥. 이제 역사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다 잘못된 역사예요. 백제가 굉장히 광활한 제국이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저기 봉동, 익산, 금마 그쪽부터 해가지고 위로는 이제 저기 평양이 옛날 저기 원조가 거기다가 백제 수도를 평양상에다 세워요. 뭐 개성 이쪽이 아니에요. 개성이나 뭐 저기 거기 뭐냐 저기 옛날 한성이라 가지고 지금 몽촌토성 거기가 아니라 원래 평양성에다가 원조가 여기서 평양이죠. 여기 평양에다가 원조가 세우고 제가 이쪽은 저기 이제 이쪽을 이렇게 짜놔가지고 압록강을 기초로 해서 여기가 백나라예요. 요쪽이 이제 백나라고 이제 반대편은 이제 저기 첫째 아들인 소선의 첫째 아들인 비류가 이제 여기다 이제 나라를 세워요. 이게 소선호가 다 세웠는데 소선호가 이제 나눠주지 양 아들한테. 이제 너는 동쪽 다사라 해서 백나라. 너는 저기 서쪽 중원 쪽을 다라 이게 제나라. 왜냐면 이게 동생 온조는 굉장히 온화해요. 전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형님 저는 이게 전쟁한 거 싫으니까 저는 이쪽이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땅이 이쪽이 훨씬 높고 여기가 풍요로워요. 그 해상 무역도 하기가 더 좋고 여기가 척박하고 산밖에 없어 이쪽은.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그 형한테 양보를 해요 원조가. 형님 저는 이제 소선화가 이게 딱 압록강을 기준해서 왜냐면 이게 너무 머니까 황제가 이 바다 건너서 이게 다스릴 수 없는 거야. 이쪽 땅하고 이쪽 땅을 따로따로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두 아들한테 나라를 각각 이게 하나씩 물려줘요. 근데 이쪽 한반도 쪽 백나라가 굉장히 척박해요. 땅이 돈도 안 되고 인구수도 없고 그래봐서 이 중원 땅은 평평하고 무역도 활발해서 무역으로 이렇게 상거래 수익이나 아니면 한국한테 왔다 갔다 하면 세금을 걷거든요. 그럼 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쪽 백나라는 세 수익 들어올 것도 없고 가난하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온주가 양보를 해요. 형님 제가 이 나라는 제가 다스린다. 그래서 비류가 이제 저기 제가 한문을 쓸 줄 몰라서 제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제나라를 이제 비류가 다스려요. 이제 그렇게 한참 동안 가는데 저도 이게 확신이 70%가 안 넘으면 더 이상 선을 안 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여기까지 또 한 김에 여기를 맞춰버려 그냥. 이게 후상 이게 백나라와 제나라예요. 이제 고구려는 백나라보다 더 작았어 옛날에. 이 백제 합친 거보다 작은 건 고사하고 백나라보다 더. 이제 이게 언제 저거 하냐? 이제 광개토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이제 정복 사업이잖아요. 쪼맨했어요. 그 광개토대왕 때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때 보니까 제나라를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태자가 책봉되기 전에 이제 태자로 안 될 걸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도 원래 왕위에서 밀려나가지고 거지 이게 도망 나온 신세였어요. 왕 원래 저기 광개토대왕 아빠하고 왕권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광개토 아들인 광개토를 갖다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 도망을 어디로 가냐 보통 이게 그 왕권에서 왕자들이 이게 왕자의 나이라 그죠 왕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왕권에 밀려나면 거의 선 왕이 넌 나가 있어라 왜냐면 그 싸우는 도중에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그 태자 자리고 싸우는 그 과정에 그래서 나중에 왕권에서 밀려가지고 광개토대왕 형이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가 이제 이기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권 태자 자리에서 이제 저거에서 이제 이게 거의 도망 나오듯이 도망 거야 고구려. 그래 어디든 한강 따라서 저기 춘천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돌을 닦아요. 저기 광개토대왕 저기 아버지가 저기 광개토대왕 데리고 아들 이제 광개토대왕 데리고 그 왕 그 저기 저기 세력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 태자 자리에서 그 저기 그 져가지고 그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그 큰아버지가 이제 태자 자리 됐는데 이 양반이 무정자증이에요. 자식을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 정자가 무정자증이라서 그래서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저기 막 찾으러 다녀요. 옛날에 자기하고 이제 저기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자기 동생 이제 자기는 이제 병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생긴 누군가 고위를 불려줘야겠는데 그 당시 원래 그 밀약 계약적으로는 연시 가문으로 시집 보낸 저기 고구려 저기 공주하고 연시 가문에 있는 장자 그 종손 장자하고 낳은 그 첫째 장자 애가 고구려 왕으로 지금 올려서기로 그 전 왕조인가 전전 왕조에서 그걸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제 왕조가 바뀌고 저기 왕조가 거기 이제 아버지 왕이 바뀌죠. 왕이 바뀌고 지금의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 옛날 그 왕이 저기 계약했던 거 다음 왕이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왕이 그 태자가 되고 이제 왕이 된 그 양반이 이름은 내 까먹었어. 그 양반이 이제 그 저기 그걸 약속을 안 지켜. 이제 원래 그 왕을 누구다면 연 누구지? 옛날에 그 태왕사신기에 나오는데 연 누구 연시 가문의 그 있잖아요. 그 태왕사신기에 영나 거의 그 드라마가 그 저기 역사 오히려 역사적인 그 우리가 배우는 역사 책보다 더 저기 현실에 저기 실제 진실의 고증에 가까운 드라마였어요. 그게 이제 피션적인 요인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 그때 연시 가문의 그 장자가 그 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소리냐고 이거 우리는 연시성을 저기 둔 저기 그 저기 뭐냐 저기다가 왕권을 뺏겼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누구를 찾냐 그래도 저기 고구려 추모대왕의 그 저기 부계로 이어나는 그 정통 저기 뭐냐 혈족이 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의 와고 이제 저기 태자 자리고 싸웠던 그 당시에 이제 왕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다 뒤져. 그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만 살아남은 거야. 이제 왕하고 이제 광개토대왕 아빠하고 둘이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자 자리를 이제 저기 그 형이 이제 저기 그 태자 자리 선택하고 자기는 이제 이대로 있으면 고구려에 있으면 죽으니까 이제 도망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목숨을 연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물려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옛날에 보니까 자기 동생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 그 동생한테 아주 저기 저기 아이들이 하나 있다고. 이제 그게 광개토대왕이에요. 이제 그걸 듣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얼마 아니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보이는 이어겠고 연시 가문에다는
이 왕을 물려주고 싶진 않고 그 옛날에 자기하고 이제 저기 그 원수지간이 된 자기 동생을 찾으러 이제 저기 타람을 보내 이제 첩자죠 이제 그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접선을 해요 광개토정 아빠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밀지를 이제 딱 보내요. 옛날에 이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왕이 하면서 내가 자식은 없고 우리의 고구려의 뒤에는 이어했고 근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너는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 병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보위를 잇고 나중에 네 아들한테 우리 추무대왕의 그 저기 그 계보를 네가 이어다오 이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서신을 스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 밀지를.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양구라고 정확히 양구가 아니고 옛날에 그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자인데 지금의 그 명명이 뭐 펀칭볼이라고 이게 무슨 저기 거기가 저기 휴전선 있는 자리라서 거기가 무슨 땅굴이 해가지고 거기가 대분지 지형이에요. 거기가 옛날 지명이 양구예요. 양이 이제 저기 볕이 잘 들어가는 산터 양에다가 동그란 구 이게 모양이라 해서 양구라는 지명이 원래 그런데 거기가 그 양구인데 지금 펀칭볼 거기자인데 그 양구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그 돌을 닦고 있었어. 이게 광개토 아들하고 이제 광개토 아빠 아빠하고 이제 거기다 돌을 닦고 있었어. 도망 나와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저기 수소문을 이제 듣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구려의 왕족이 여기 있다는 거 이제 수소문을 듣고 이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밀지를 이제 보내요. 아주 미안하다고 내가 옛날에 너한테 동생 아우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부디 용서하고 우리의 고구려에 나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고구려에 저기 너는 자식이 있고 너도 아직 좀 나보다 나이 있고 오래 사니까 네가 왕이 내가 너한테 왕의 보위를 고구려의 보위를 물려주고 네가 나중에 네 자식한테 저기 물려줌으로써 우리 저기 추무대왕의 그 혈족이 유지를 하게 해달라. 나는 거기 우리의 그 저기 왕조 그 추무대왕의 그 이 북의 쪽으로 내려오는 왕실의 이 왕의 왕관을 갖다가 저기 연씨 가문한테 뺏기기 싫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연씨 가문의 연씨성을 올라간 남자가 올라가면 이제 저기 이게 뺏기는 거잖아. 이제 추무대왕의 그 저기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에 추무대왕 때하고 연씨가만 연투하라고 누가 왕이 되느냐고 이게 서로 또 안에 나라를 세우고 또 막 겁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정략 결혼을 소선호하고 이제 주몽이 하고 나중에 그 대신 소선호하고 주몽 밑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음 보위를 올리자 하고 약속을 하는데 주몽이 이제 그거를 저버리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몰랐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제가 추모대왕님 아들이면 네가 내 아들 혹시 우리 그때 그 이분이 제 어머니라고 이 어머니 기억나냐? 오 라고 한때 좀 썸 탔지. 그러니까 좀 픽션을 가미해서 썸 탔지. 그러니까 그때 썸 탈 때 그때 태어난 게 접니다 하니까 이제 주몽이 이제 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또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소선호 밑에 그 당시에 소선호 밑에 비류와 온조를 이제 밀락했어 연씨 가문에서는. 근데 소선호 밑에 있는 비류와 온조는 이게 이게 남편이 따로 있어요. 자기 이제 상단 호위 장군이었어요. 최고 장군이었는데 그 양반 결혼해서 나는 게 비류와 온조인데 얘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과부가 돼버렸지. 근데 과부인 상태에서 주몽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략 결혼이 뭐냐면 이제 소선호하고 주몽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남자애가. 그럼 걔를 갖다가 다음 왕으로 올리기로 이제 저기 계약을 맺었어. 연씨 가문하고. 그런데 이 소선호가 아무래도 자기 그 자식이 아마 그때 주몽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선호가 나이가 더 주몽보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지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항상 영상 좀 이게 나이가 한참 차이 주몽이 한참 나이가 어렸어요. 소선호보다. 그래 이게 정략견을 했는데 근데 소선호는 자기 비류하고 온주 중에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연타발도 똑같아요. 그래야 온전하게 자기 연시 가문 쪽으로 이게 왕족 왕위를 갖다 연시 가문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하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유리가 제가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고 나타난 거야 추모대한테. 그러니까 주몽이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계약이 이제 주몽하고 이제 소선호 사이에서 나온 이제 그 남자 아이를 왕위로 올리긴 한데 애가 안 태어났어요. 이제 그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겠죠. 근데 애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씨 가문이나 소선호는 근데 왜 소선호는 왜 연씨가 아니냐고요? 그 당시에 연씨라는 성은 남자들한테만 여자들한테 성을 아예 안 내려줘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연씨가 뭐 연씨라는 성은 남자한테만 들어가지 여자들한테 성 자체를 안 줘. 지금은 여자들한테도 성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에서는 그 연씨 가문에서는 다 가문마다 좀 틀린데 대부분의 성은 여자들한테 연씨 성 자체를 아예 안 줘요. 그냥 이름만 줘요. 남자들한테만 연씨 성이 들어가지. 뭐 고구려 왕실은 성이 없어요. 원래 우리 한반도나 이쪽에서는 성은 중원 오랑캐나 쓰는 아주 미개한 제도라고 이렇게 그걸 해서 안 써요. 왕책이 우리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신라는 그거를 당나라 이쪽 이제 중원 쪽을 많이 이게 좀 그쪽을 많이 어떻게 보면 모델을 해가지고 멘토화를 했다나 하여튼 중원 쪽을 그래가지고 거기 김씨성을 거기 쓰는데 여기 유일하게 김씨성만 써요. 신라만. 그리고 고구려 백제는 성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오랑캐들이나 중원 오랑캐들이나 하는 그 미개한 짓이라고 아예 성 자체를 안 써요. 그래서 고구려 왕도 성이 없어요. 왕시성이. 옛날 뭐 고구려니까 고주몽 뭐 고시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유리가 오면서 이제 주몽이 이제 눈빛이 흔들지.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내 혈육한테. 그러니까 그냥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잠깐만 요거로도 됐구나. 잠깐만 이게 대충 요거로 할게요. 그 당시에 백제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컸어요. 여기 나오네. 백제가 옛날에 여기 백제가 교통가? 옛날에 그 야마토 정권이라고는 다 들었을 거예요. 야마토 정권도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는 이게 사왕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백제 검에 보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6개의 날이 이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약간 그거 비슷한. 이건 제가 확실히 그 유물이나 거기서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이거를 다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아이고 세종시가 아니라 어디냐.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냥 대략 그리면 뉘앙스가 대충 여기는 해상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백제가 여기서 대충 그린 겁니다. 이게 압록강이죠. 여기가 제나라, 여기가 백나라. 네, 옛날에 고구려는 어디냐? 국내성이 어디냐? 옛날 국내성이 여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해요. 조그만해요. 그 당시에 조그만 했어요. 영토적으로 봐도 겁나 조그만 하죠. 백제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어요. 그때는 오히려 소선호가 이제 연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이쪽에 연시성이 이쪽 고구려에 붙은 사람도 있고 연씨 가문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소선호 따라서 일로 날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제나라를 이제 중원 쪽에 세우고 이제 산둥반도 유동반도 쪽에 제나라를 세우고 이쪽으로 이제 백나라를 세우고 백나라가 작기도 하고 훨씬 작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광개토 고구려가 이제 야마토까지 이제 야마토 정권도 이게 일종의 독립된 국가인데 백제 왕실에서 이게 왕 쉽게 말하면 백독 얘나들이랑 똑같은 게 백제 황족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패권 싸움을 해. 황족들끼리 누가 이제 보위를 이을 건지.
그럼 이쪽 가문 같은 황족인데도 이쪽 가문 저쪽 가문 있어. 그럼 자기 가문에서 내려. 그럼 거기서 밀려나면 완전 역적이 돼요. 그럼 정권을 뺏기면 그냥 거의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도망가면 일본 가가지고 이제 얼렁뚱 저기 나라를 세워요. 이제 개척한다는 명분하에 가는데 여기서 나라를 세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린 저기 이제 이게 황께서 밀린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저기 이게 나라를 세운 게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이 처음에 옛날에는 일본이 그냥 다 뭐 이게 막 조그만 부족처럼 해가지고 국가적 개념이 없었고 그때 그 야마토 이게 그 전에 이게 갔을 때는 우리나라 따지면 군 무슨 군 있잖아요. 시, 군, 도할 때 군만하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지면서 이제 이게 야마토 이제 그 이제 정권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죠. 일단 이거는 좀 야마토 정권은 그냥 제가 그냥 빼고 여기서 고구려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구려가 있다가 광개토대왕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왕위를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왕위가 이제 저기 아들인 광개토대왕한테 이제 왕위가 이어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복 사업을 일어나요. 태왕산신기 나오면 그게 거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광개토대왕이 왕이 될 때 연씨 가문 쪽에서 크레임을 겁나게 걸어요.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광개토대왕하고 그때 연씨 가문 그 애하고. 그래 나중에 그 패권 싸움을 외부로 돌려요. 광개토대왕이. 그래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하자. 패권 싸움을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내전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전 상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내전 상태를 안 하고 우리 당당하게 저기에 있는 저기 정복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연시성에 있는 연가시인가 아니 연 누구지 갑자기 연시성에 있는 그 저기 저기 성과 이제 저기 광개토 대왕하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게 저기 태자 광개토하고 아버지가 왕이 이제 부르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의를 한 거야. 이걸 나중에 하면 이게 내전으로 이제 번지면 나라에 이게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밖으로 해서 이제 하자. 정복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속을 내기를 하자.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정복 사업을 하자.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그럼 우리가 제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백길이 없는 거야. 내륙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에 있는 물자를 갖다 비싸게 벌고 국고를 갖다 늘리려면 항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엔 고구려는 항구가 없었어요. 그럼 항구를 가려면 어쩌면 압록강 따라 가지고 그때는 다 물길이니까 강 따라가면 압록강 따라서 항구를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항구를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 항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물이나 문적 이제 인력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이게 틀려요. 그 항구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고구려가 굉장히 촌동네였어요.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기 항구가 다 그건 공감해. 저기 바다가 없어 우리는 바다로 못 나간다. 항구가 있어야 이게 외부하고 교류도 하고 저기 외교도 하고 하는데 외교도 못해. 다 눈치 보면서 이게 나가야 돼. 딱 이게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백나라고 제나라가. 그래서 압록강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압록강 근처에다가 이게 지금으로 하면 우주죠. 신우주 우주에다가 항구가 이제 필요한 거야. 얘네들 바깥으로 나가니까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구를 해니까 정복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기 백나라와 제나라를 제압해서 저걸 갖다 먹자. 자 여기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태왕사신기 이야기가 이렇되는데 여기서 한번 저기 이야기를 끊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